안녕하세요. 집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하우투원입니다. 그동안에는 뭔가를 만드는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목공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떠올려보니까 처음 목공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들이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목공을 시작할 때 과연 뭐가 먼저 필요한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목공을 처음 시작하려면 사실은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처음에 뭘 사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공구상 가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 나중에는 쓰게 됐지만 사놓고 쓰지도 않게 되죠. 목공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조차 몰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떠올라서 어떤 영상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그거를 좀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취미로 하는 목공이든 아니면 집을 짓든 그냥 처음에는 목공을 시작할 때 이 5가지만 딱 기억하고 이걸로만 필요한 것들 제일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계획하기, 설계하기. 처음엔 뭘 만들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뭐 의자를 만들겠다, 책상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 먼저 딱 세우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그림을 그려야겠죠. 디자인을 하는 거.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제 영상에도 스케치업을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스케치업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돼요. 뭘 내가 만들고 싶은지 그걸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맞는 공부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각각의 목재 치수나 어떤 합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재들을 쫙 리스트를 뽑아서 치수랑 길이나 이런 것들을 딱 뽑고 난 다음에 첫 단계는 그걸 자르는 단계입니다. 자를 때는 보통은 처음에는 뭘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톱이겠죠. 톱도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목이 엄청 쓰었네. 첫 번째 필요한 건 톱이잖아요. 재단을 할 때. 톱은 그냥 요거 나무 자르는 우리 잡풀 제거하는 톱인데 요런 톱도 있고 그 다음 목재를 자르는 많이 쓰는 요런 톱이 있어요. 톱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요렇게 얇은 요 다보도 자르고 목재도 자르려면 톱이 먼저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로 먼저 재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만든다 필요한 치수를 줄자로 재고 그 다음 톱으로 자르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하나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줄자를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지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인격이 되어 있는 줄자가 처음에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쓰는지 요게 당겼을 때 재는 것과 밀었을 때 재는 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치수만큼이 요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줄자를 사용할 때 이런 거부터 톱을 예를 들면 톱을 할 때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서 이 톱에다가 자석된 나무를 대고 톱이 여기 딱 붙여서 이렇게 밀게 반듯하게 자르는 톱질을 하는 방법부터 피스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목심을 받거든요. 이중 길이로 뚫고 피스를 받고 콘드만에서 목답을 싣고 그 다음 목답을 잘라내는데 잘라낼 때 이런 다보톱을 이용을 해요. 이 목심을 자를 때는 이 다보톱을 이용하는데 요게 낭창낭창 거리는 요런 톱이거든요. 얇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목심을 잘라내는 데 쓰는 톱입니다. 이 다보톱은 잘라내고 난 다음에는 본드가 위에 튀어나온 거를 닦아내야겠죠. 물티슈로 싹 닦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사포질을 하고 오일을 바르고 이렇게 가거든요. 아무튼 톱질 하나만 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형톱도 있지만 스킬로 자르는 각재나 긴 각재를 자를 때는 슬라이더 원형톱을 쓰기도 하고 판재를 자를 때는 여기는 테이블소로 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스킬 같은 걸로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서 가재를 만든 다음에 뭐 페스툴 플러기소가 정확하게 잘 잘리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제는 어느 정도 스킬이 올라가면 많이 쓰게 되는데 가이드를 대고
일자로 반듯하게 자르는 거를 이제 점점 더 나가게 되면 재단할 때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의자 하나 만드는데 테이블쇼 사고 뭐 슬라이더 사고 스킬 사고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르는 거는 톱질부터 하셔도 됩니다. 톱질부터 그냥 톱, 이 목공용 톱을 하나 사셔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톱질부터 연습하세요. 톱질이 기본이니까 반듯하게 자르는 톱질이 돼야 그 다음에 이 톱의 두께부터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서 일자로 반듯하게 어떻게 자르는지 알아야 요거가 돼야 그 다음에 원형톱도 반듯하게 자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원형톱도 이 톱날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두께만큼 이게 선을 딱 그으면 선 바깥쪽으로 맞출지 안쪽으로 맞출지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대고 딱 잘랐을 때 아 이게 선을 일자로 딱 놨을 때 이 바깥을 맞춰서 잘라야겠구나 치수를 딱 재보면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게 안쪽 스라를 해서 딱 잘라야 이게 0.1mm, 0.5mm도 차이가 나지 않게 반듯하게 자를 수 있구나. 그러면 0.1mm 차이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줄자가 이게 정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줄자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치수를 낼 때는 줄자가 이렇게 재지거나 이렇게 재지면 바로 미리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요런 반듯한 스케일이나 아니면 이런 직각자나 치수가 변동이 없는 이런 직각자를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치수를 재고 자르는 것까지 고민하게 돼요. 무조건 처음에는 톱으로 먼저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좀 힘들긴 해도 톱으로 먼저 이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면 힘들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에이씨 톱 말고 그냥 원형톱 하나 사가지고 잘라보자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고로 그냥 원형톱 전선 달린 걸로 요거는 제가 가볍게 쓰는 스킬 요것도 이런 거 사면 비싸잖아요. 중고로 그냥 원형톱 전기로 꼽는 원형톱 있잖아요. 막 쓰는 원형톱 그거를 그냥 하나 사서 처음엔 재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형톱도 이 축이 이게 많이 밀면 이 축이 덜렁덜렁 거려서 반듯하게 안 잘릴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원형톱이 왜 안 잘리지? 축이 왜 돌지? 이거 날을 갈아야 되나 보다. 날은 사이즈가 몇 짜리지? 두께는 몇 짜리를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이 톱날 수에 따라서 톱날이 여러 개가 되면 곱게 잘리면 잘 안 밀리고 톱날이 뭐 몇 개가 없으면 잘 잘리는 대신에 톱날 가루가 많이 생기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야 단계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플런지 쏘를 사가지고 내가 써야지 하고 써봐야 실제로 기초부터 올라가지 않으면 그 공구를 정확하게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톱질하는 것도 톱질할 때는 반듯하게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자를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자수 붙여가지고 자르는 방법도 있고 또 선에 맞춰서 반듯하게 이 톱날의 두께가 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처음에는 정확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줄자 치수 재는 것부터 재단할 때 톱날 쓰고 그 다음 단계는 원형톱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테이블소를 쓰게 되는데 테이블소를 쓸 때도 뭐 지그를 만들어서 반듯하게 자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슬라이더로 해서 각재를 자르는 것도 그리고 슬라이더도 다이를 어떻게 짜는지 테이블소도 다이를 어떻게 짜는지 방식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톱질 재단할 때는 톱으로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자를지 그리고 진짜 기술자들은 톱질이 예술이에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나중에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톱질을 가끔씩 하는데 톱질 재단할 때는 톱질이 기본이다. 줄자와 톱질 이게 처음에 계획하고 난 다음에 재단하는 단계 재단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구를 다 사지 마시고 톱을 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다. 줄자와 톱 요거는 이제 뭔가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줄자와 톱 재단을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잘랐어요. 각재가 됐든 판재가 됐든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 조립할 땐 뭐가 필요하냐? 드라이버로 피스질을 하면 돼요. 아니면 못으로 망치를 받거나 기본적인 건데 원래는 못으로 망치를 받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처음에는 조립할 때는 못으로 망치를 받아야겠죠.
근데 못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망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처음에 저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망치질은 정말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손가락 다 쪄요. 피멍 다 들고. 그래 처음에는 망치로 이거 쪼이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릴을 이용하는 거예요. 피스를 박아서 조립하는 거죠. 드릴에도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임팩이라고 해서 이 십자 드라이버 비트를 이 길이를 껴서 돌리면 이제 드라이버처럼 돌아가는데 이 임팩은 그냥 드릴이 아니에요. 요거는 쪼이고 풀을 때 이게 반대로도 돌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거든요. 이건 양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공사 현장에서 세게 박을 때나 아니 박힌 걸 빼낼 때 주로 이거는 임팩을 씁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한마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때리면서 피스를 박아요. 그래서 세게 박히거든요. 그래서 임팩. 요거는 일반 드릴인데 일반 드릴은 한마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뭐 길이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이 앞에 이게 쪼이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쓰고 싶은 길이를 꽂고 이 앞에 잡은 다음에 돌리면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만 쓰는 거예요. 요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구멍을 뚫을 때 드릴을 쓰게 돼요. 그래서 처음 살 때는 요런 드릴보다 뺐다 꼈다 뺄 수 있는 요런 임팩 드릴을 처음에는 쓰는 게 좋아요. 피스를 박을 때, 피스를 뺄 때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조립할 때는 처음에는 이 임팩으로만 피스를 목재에 맞게 조일 때 이걸로 씁니다. 그런데 피스를 박다 보면 이제 느낄 거예요. 아, 피스 자국이 없애고 싶다. 아니면 피스를 박는데 목재가 자꾸 쪼개진다. 조립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피스로 박다가 의자 만들었는데 나무가 쪼개지네? 이거 어떻게 안 쪼개지지?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드릴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톱부터 시작했으면 처음에는 임팩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톱, 임팩 요것만 있으면 조립할 수 있어요. 피스로 꽂으니까 처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피스를 박았는데 몇 번 박다 보니까 피스 자국 없애고 싶어. 아니면 자꾸만 나무가 쪼개져. 그럴 때 이런 드릴, 일반 드릴을 사는 거예요. 뭐 이거 중국 제품도 있고 브랜드 뭐 막기다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시, 막기다, 미러키 공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처음 살 때는 좋은 공기 살 필요 없어요. 처음엔 연습용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냥 쓰다 버린다는 생각으로 싼 거 처음에 사세요. 톱도 그냥 싼 거 처음에 사고 임팩도 처음에는 그냥 싼 거 그냥 중국 제품 그냥 써도 돼요. 처음엔 그렇게 쓰다가 좋은 제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뭐 원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좋은 거 사셔도 되고요. 아무튼 자 처음에 제가 피스를 박으려고 해요. 자 만약에 이런 나무를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63mm 피스입니다. 목공용 피스, 아연동된 목공용 피스예요. 그리고 피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차차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스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피스 말고 목공 작업할 때는 목공용 피스. 목공용 피스 주세요. 그러면 이 앞에가 이렇게 좀 이게 나사선이 다르게 돼 있어요. 목공용으로. 그리고 목공용은 뒤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에가 나사선이 없어요. 나무에 더 들어가는 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반듯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는 나사선이 없거든요. 조립할 때는 임팩을 쓴다. 조립할 때는 기본적인 타카, 목공 타카들 여러 가지 타카들이 있는데 뭐 실타카부터 실타카는 0.6mm 짜리거든요. 그래서 실타카 그 다음에 뭐 ST 타카라고 해서 대타카를 쓰거든요. ST 못을 쓰거나 목공용 DT 못을 쓰거나 대타카 그 다음 뭐 디귿자로 되어 있는 1022 타카 그 다음 뭐 F 타카 뭐 T 타카 뭐 여러 가지 타카 종류들이 있는데 타카들은 다 배제하고 처음 조립할 때는 타카를 쓰게 되면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니까 에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 조립할 때는 에어 공구를 쓰는 것보다 우선 피스로 사용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목공용 피스를 준비하고요. 그냥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박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끝에를 하게 되면 나무가 쪼개지잖아요. 이 끝에를 만약에 자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아씨 끝에를 박아야 되는데 나무가 짜개지네. 이 짜개지는 걸 어떻게 안 짜개지게 하지? 라고 고민이 되면 그때 이제 드릴이 필요한 거예요. 드릴을 이거 뭐 길이를 이 앞에 이거 길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이를 먼저 나사선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홈을 파주는 거죠. 보통 이 피스가 한 3mm, 4mm 되거든요. 그러면 길이를 쓸 때는 이것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거는 임팩용이거든요. 임팩용은 뒤에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임팩용이에요. 여기에 끼는 거. 일반 드릴용 길이는 뒤에가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이런 거. 그래 나사선을 뚫을 때는 여기에 맞는 2mm에서 2.7mm짜리 많이 쓰거든요. 요거 지금 2mm, 2.3mm인가? 요 정도 같은데 상관없어요. 나사보다만 조금 얇으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목공 길이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공구리 길인데 길이도 처음에 사실 때 그래서 자 아까처럼 이거를 끼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껴지죠. 요거는 끝에가 공구리 길이에요. 앞에가 공구리 옷처럼 단단한 게 헤드가 달려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구리를 뚫을 때 쓰거든요. 목공 길이로 사는 거예요. 목공 길이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목공 길이로 먼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나사를 받게 되면 나무가 안 짜게지겠죠.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요거 공구리 길이만 한번 써보면 공구리 길이에요. 자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하면 안 짜게지잖아요. 여기다가 피스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가도 나무가 짜질 확률이 나무가 짜질 확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조립할 때는 처음에는 임팩으로만 하다가 아 나무가 짜게지네. 그리고 피스 자국이 너무 남네.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가구를 만들었는데 가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피스 대가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드릴 있죠. 이 드릴에다가 요런 사라 드릴가 있어요. 이중 길이라고 해서 앞에는 피스 길을 낼 수 있는 요런 2mm짜리 길이, 거기다가 뒤에 요 피스 구멍만큼 피스 두께 대가리 그 크기만큼 한 번 더 구멍을 뚫어서 이중으로 구멍을 뚫어갖고 이중 길이에요. 요게 8mm짜리거든요. 요렇게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이중 길이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었거든요. 자, 이 안에 보면 보이나요? 이 안에 구멍이 피스가 박힐 수 있는 구멍이 생기고 그 위에 피스 대가리만큼의 더 큰 구멍이 이중으로 뚫렸어요. 여기다가 피스를 박으면 어떻게 되겠죠? 피스 대가리가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제 피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박혀요. 아까 여기 박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피스 머리가 보였죠? 근데 자 처음에 피스를 조립할 때는 이렇게 피스 머리가 보였죠? 근데 이중 길이를 했더니 피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 요게 목다보예요. 목심이라고 해서 8mm짜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까 이중기를 써서 박은 거예요. 여기다가 본드를 칠하고 목다보를 낀 다음에 아까 톱 있었죠? 다보톱. 다보톱으로 여기를 잘라내고 저 영상에 보면 이런 작업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다보톱으로 본드에서 붙인 다음에 잘라내면 이 위에는 피스 자국이 남지 않고 목다보 뚜껑만 이렇게 남겠죠. 그럼 그거를 본드가 튀어나온 거를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뭐 약간 틈이 벌어져 있으면 톱밥으로 거의 틈을 메꿔주고 사포질을 하면 똑같은 나무를 사용했을 때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목다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런 임팩으로만 조립하면 되고
조금 더 이쁜 가구나 피스 머리가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런 드릴을 하나 더 구입하셔서, 아니면 요거에다가 요것만 껴도 돼요. 이 이중길이만 껴서 뚫은 다음에 다시 피스 받고 그 다음 목다고 신고 잘라내면 피스 자국이 없어져요. 요게 이제 중급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초중급이죠. 처음 작업할 때는 못자국이 보이지만 그 다음 좀 많이 만들다 보면 이제 못자국을 없애게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렇게 다보나 아니면 실타카나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기술이 나아지면 이때부터 짜맞춤 가구로 가게 돼요. 이제 여기를 따서 톱으로 따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그로 만들어서 따든 짜맞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거는 약간 이제 중급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짜맞춤 가구를 많이 만들게 되죠. 아무튼 결국에는 짜맞춤 가구로 많이 가요. 근데 편한 걸로 따지면 이런 목다보를 써서,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집성하는 이런 것들, 조립할 때 이런 거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차차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오늘은 처음 1단계는 뭐였죠? 계획하는 거, 내가 뭘 만들지 계획하는 거. 계획할 때는 나무나 판재나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재단하는 거. 톱을 쓰거나, 처음에 톱을 쓰거나, 아니면 원형톱을 쓰거나, 슬라이더를 쓰거나, 테일을 쓰거나. 잘랐죠? 잘랐으면 조립하는 거. 조립할 때는 타카를 쏘거나, 피스를 받거나, 피스를 받아서 목답으로 피스 자국을 없애거나, 아니면 짜맞춤 가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가구를 만들었잖아요. 요게 딱 3단계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조립하기까지. 그럼 조립을 했어요. 그럼 목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못 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다음 단계, 샌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샌딩을 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오일을 매겨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샌딩을 할 때도 손사포가 있어요. 처음부터 샌딩기를 사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런 손사포, 자 이렇게 생겨있는 여기 손으로 밀 수 있는 사포들이 있거든요. 여기다 사포만 껴서 밀면 돼요. 자 샌딩도 여러가지 단계가 있어요. 샌딩도 보면 천으로 되어 있는 사포부터 종이사포부터 사포의 종류도 많고, 뒤에 보면 요건 100방짜리인데 100방, 80방, 뭐 40방, 뭐 220방, 120방, 320방, 뭐 400방, 뭐 여러가지 사포들이 있거든요. 또 사포도 이런 전동 사포에는 원형 샌더가 있고 사각 샌더도 있어요. 이게 다 어떤 용도나 사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요런 손으로 샌더를 밀 수 있는 요런 걸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요. 굳이 돈 주고 공구를 처음부터 다 사지 마세요. 사봤자 나중에 다 안 쓰게 되고 쓰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시 중고 당근으로 다시 팔게 돼요. 굳이 돈 주고 처음부터 살 필요 없습니다. 샌더로 먼저 제가 요런 거를, 예를 들면 사포를 밀 때도 처음에는 이게 잘 밀리게 하려면 그냥 거친 걸로만 밀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100번짜리로 이렇게 가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밀 때도 결방향으로 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결방되면 나무가 상처가 긁히거든요. 그래서 결방대로 사포를 밀게 되는데, 이렇게 밀었을 때 너를 만져보면 별로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은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100방짜리면 처음 100방짜리를 밀었죠. 그러면 200방짜리로 한 번 더 밀고, 보통은 한 300방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뭐 200방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300방짜리로 가면 면이 100방 한 번 밀고 200방 한 번 밀고 300방 한 번 밀면 면이 보들보들해집니다. 요렇게 어떤 가구를 만들었을 때 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루타나 트리머 뭐 이런 거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루타나 트리머를 이용해서 코너나 이런 데도 자르게 돼요. 그래서 마감면을 조금 더 가시가 안 박히고 부드럽게 빼기 위해서 샌딩 작업할 때 보통 트리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따기도 많이 해줍니다. 트리머 사용하는 것도 나중에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작업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 그러면은 사포를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포로 밀었으니까 끝났다 하면 안 되죠. 왜냐?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되고 가시를 또 박힐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마감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여기다가 오일을 발라주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단계 오일도 단계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스테인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이게 침투하는 목재의 안쪽으로 오일을 침투시켜서 이 나무 자체가 좀 담아되게 하는 스테인 종류, 목재에 침투하는 계열의 오일이 있고요. 목재를 코팅하는 바니쉬 계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아우로 지금 내가 그냥 여러 가지 오일 중에 요거 하나 보여드리는데 여기 뭐 126번 써있죠. 요거는 침투 오일이에요. 하드 오일이라고 여기에다가 나무에다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요걸로 두 번만 하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오일 작업을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표면을 이제 바니쉬처럼 왁스 위에다가 한 번 더 코팅을 올린다는 식으로 주방이나 물을 많이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여기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한 번 더 코팅을 해주면 훨씬 더 물이 침투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도 오일 또 있어요. 뭐 129번인가? 아무튼 이렇게 하드 오일을 먼저 스테인 계열로 침투시키고 그 다음에 바니쉬 계열을 위에다가 코팅하는 거예요. 오일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 아우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뭐 데비쉬 오일 그냥 싼 걸로 그냥 바르기도 하고 오일도 친환경 종류 피부에 닿아도 되고 아니면 식용해도 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오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또 색소인데 투명 오일에다가 색소를 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도 도색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오일까지 발랐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처음에 뭐 목공을 취미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연장들을 다 준비하면 몇백만 원 들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몇백만 원 들인다고 해도 쓰는 공부만 남고 진짜 좋은 걸로 맞추기 시작하면 2천만 원 그냥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뭘 만들지부터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 취미로 해야겠다, 취미로 책장이랑 티테이블이랑 이런 거를 좀 해야겠네 라고 시작을 하시면 근데 톱으로 원형 깔기가 힘들잖아요. 원을 뭐 원형 깔려면 직소나 이런 걸로 또 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테이블소를 지그짜가지고 원형 돌려가면서 딸 수도 있고 아니면 루터로 이렇게 돌려서 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재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무튼 재단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톱으로 시작한다는 거. 내가 뭘 만들지, 의자를 만들겠다? 그러면 톱으로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톱을 재단하고 그 다음 재단했으면 그거를 조립할 때는 처음에는 피스로 조립하는 게 좋다.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뭐 타카나 본드, 당연히 본드 얘기도 아니까 조립할 때 본드도 발라야 되거든요. 아무튼 조립할 때 본드 종류도 많아요. 향신료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는 내가 뭘 만들지 계획한다. 그 다음 맞게 톱을 자른다. 그 다음 조립할 때는 피스로 조립하거나 피스하기 싫으면 이렇게 이중기를 써서 목다보를 심어서 피스 자국을 없앤다. 그렇게 해서 조립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아 이거 가시 안 막히게 우리 애들이 있을 거니까 가시 막히면 안 되지. 이런 샌딩으로 가시가 안 막히게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나 아니면 부드럽게 표면을 좀 더 오래 쓰고 때가 안 묻게 하기 위해서 오일 작업한다. 이렇게 4단계로 모든 목공 작업은 나눠질 수 있어요. 지금 단계 4단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오늘 간단하지 않게 좀 길어졌는데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처음에 목공을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구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톱으로 다치는 게 그나마 나아요. 그라인더나 이런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그라인더 같아요. 그라인더, 그다음 테이블소. 원형 톱도 위험하지만 아무튼 단계별로 또 위험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목공 취미로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나씩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